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뭐 아덴만 작전을 예로 들기도 했고요. 군사적으로도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또는 아이디어 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을지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그 감금돼 있고 실종된 우리 국민들을 찾아서 송환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럼 마음은 예.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의원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쏟아냈겠습니까만 아덴만 작전하고 이건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국토 캄보디아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감금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범죄 단체가 파악된 것만 해도 한 50여 개인데 숨어 있는 건 얼마가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사나 이런 거 시작하면은 풍선 효과가 돼서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막 이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예. 그러니까 이 소재 파악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캄보디아의 어떤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군경의 어떤 협조 없이 이게 우리 군을 투입해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수사 당국과 원활한 협조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끼리 만약에 협력이 잘 될 수 있다면 이것도 뭐 하나의 보관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범죄 단체도 너무 많은 데다가 아까 지금 인터넷이나 SNS상의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또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지금 국가 간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보니까 어떤 조항이 추가가 됐냐면 가로 열고 감금 없음 이런 얘기까지가 붙어서 지금 이 유인하는 광고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범죄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 발빠르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낮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이 프로그램 초반에 왜 최혁진 의원이 합성 사진을 들고 뭐 국감장에서 한 거를 갖고 참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평했습니다만 아니 심정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그게 어느 나라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상에서 작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게 소말리아의 영해 안에서 있었다면 그런 작전을 못 펼치는 것이고 그는 이제 영해 침범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캄보디아 국토 내에서 군사 작전을 운운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한 깜짝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수준이 너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회. 급박하게 정부 부처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상대 탓으로 미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김동원 의원님, 지금 뭐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할 때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지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 양당 모두 조금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이면은 윤석열 정부 때였죠. 그때부터 사실 비상등은 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돌리면요, 이것은 오히려 이 사태 해결은커녕 여야 간의 어떤 이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내라 비치는 상황이니까요. 저기서 끝내야 됩니다. 저 정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떨어진 신뢰 추락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하나의 대형 이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시험대에 지금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야가 상설기구든
아니면 임시로 TF든 여야 이름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숙제고요. 저렇게 윤석열 정부 얘기가 두 번 다시 나오면은 오히려 사태 해결에는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희중 의원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마음 같아서는 아니 ODA 그렇게 캄보디아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 로비까지 받아가면서 ODA 퍼주고 겨우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느냐라고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국민의힘도 나름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냐 뭐 할 말은 얼마든지 서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정부에서 신경 못 썼던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지난주에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도 질타받아 마땅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 정권, 이번 정권 서로 탓하고 있을 게 아니고 서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에 외교부가 파악한 80명 소집 파악 안 되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찾아서 송환해 올 것인가. 대통령은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뭐 빨리 송환해야 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대사도 빨리 임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예. 캄보디아 대사관이 15명 있는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이 3명이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윤호중 장관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사도 빨리 임명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력, 외교력 모든 것들을 전력 투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정치권이 내탓 공방을 서로 벌이는 동안에도 현지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를 돕고 있는 선교사는 제발 오지 말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2-3명 정도가 지금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친구는 연락이 지금 저와 거의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탈출하려는 그 계획이 탈로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구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먼저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한국에서 먼저 오지 말아야 된다.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